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출신 황의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과 후학 육성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용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어머니의 품 남수산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는 울진군 매화면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울진의 명산인 남수산이 함몰되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이 남수산 석회강산 강화권 취소, 정부의 남수산 정밀 안전 진단, 주민 안전 대책 마련, 남수산 원상복구를 바라는 뜻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도정 질문 때문에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습니까? 이도록. 예, 고맙습니다. 그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300만 경북 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화 남수산 함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노래 한 곡을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기차 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잠 못 잔다. 잠 못 잔다. 칙칙폭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들으셨습니까? 시골의 정치를 느낄 만큼 정겹게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신성한 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른 이유는 포항, 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하석연료, 좀 전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칙칙폭폭 연기를 뿜으면서 소음을 내면서 디젤 열차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통해하는 지역 주민들의 울분을 대신한 것입니다. 정부는 포항시와 강원도 삼척시를 연결하는 166.3km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포항 영덕 구간 44.1km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입니다. 게다가 전철이 아닌 디젤 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200km쯤 됩니다. 하지만 디젤 기관차의 운행 속도는 시속 110km.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의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교통 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 비싼 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서 환경 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 탈하석연료가 핵심인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철도 고속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문제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이 담긴 경북 관련 예산이 3조 2천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조 2천억에 비해 2조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지역구인 울진군의 경우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삭감폭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4차선 도로인 국도 7호선 울진 구간이 21년 만에 완공된 경험을 가진 울진 군민들은 이번 철도 예산 삭감으로 동해 중부선 철도 사업이 7번 국도의 전체를 밟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이 예산안 삭감폭 복구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국회 안행위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핵미사일 등 북한 공격에 대비해 정부가 설치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 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모두 190개소입니다. 인천이 87개소, 경기가 67개소, 강원이 36개소. 이 모두가 북한 접경 지역인 3개 시도에만 있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지자체 14곳에는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군사작전용으로 보이는 지도에서 울진이 북의 미사일 타격 대상으로 표기됨에 따라 울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방위 사태 예방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주민 대피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정부 지원으로 북의 미사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시설을 긴급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 3월 도정 질문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친환경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그야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의 도정 질문 이후 경북도의 중앙부처 방문 등 이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활동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민 안전을 책임질 안전전담 조직이자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민안전실을 신설했습니다.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만들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우선 안전경북 365 마스터 플랜을 선포하고 안전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안전경북 365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지난해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 7월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태풍과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10분 이내 재난 방송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몸으로 부대껴 살면서 느끼는 본 의원의 가슴에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울진의 한 해안가 마을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입니다. 대피 장소까지 이동 경로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10초 이내 재난 방송을 듣거나 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경북도가 제시한 이 대피로대로 이동했다가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D산으로 대피하면 될 것을 해일이 밀려오는 해안가나 해안가 하천을 따라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의 상당수 지역이 이러합니다. 동해안 일대에 지정해 놓은 지진 해일 대비 긴급 대피 장소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는 장소 지정과 실전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사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고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로로 바꿔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 의회는 7개 상임위와 8개의 특위가 있고 직원 수망도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도지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우리와 대조적으로 9개 상임위 전부 4급인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자리를 모두 개방형이거나 임기제로 채용해 사실상 의회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7개 상임위 중 그나마 2개 상임위에서 개방직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던 것조차 포기하고 집행부로 넘겨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었는데요.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의회에게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업무를 도울 직원들의 전공이 맡고 있는 업무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 등 5개 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전문직 또는 전공자가 배치됐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공항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위에는 전공자가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 주변 지역 소음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전문위원실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개월째 집회에 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불가 이유를 앵무새처럼 이용해 조례바위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 특위활동을 보고자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항교 재산의 한수 문제입니다. 지사님,
경북 도원에 있는 향교의 소유권이 강원도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28번지에 위치한 평해항교가 그 향교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창건된 평해항교는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60호로 지정된 대성전 등이 있습니다. 지역 유림들이 봄,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는데 이 향교가 깔고 있는 부지, 또 소유하고 있는 부지 8필지 13,386제곱미터 부지가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 읍내에 있는 울진항교는 1963년 울진이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소유 재산도 함께 이전해 왔으나 평해항교는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일을 난 유림들이 강원도 측에 재산 등기 권리 이전을 요청했으나 최근 강원도 측이 불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측은 도리어 울진군이 그동안 왜 재산세를 강원도 향교재단이 아닌 평해항교에 고지하고 평해항교는 왜 남의 재산을 대신 납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서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북의 주체성의 문제며 자존심입니다. 향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반환받는 것은 물론 이참에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 보존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개발공사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 전망됩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전문 학교인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3년 개교한 원마고는 기계과와 전기과 등 2개 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80명입니다. 원마고는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수원과 한전 등 공기업 채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수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한수원 측이 소수의 제한된 학생에게만 옹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평가를 통해 성적 순대로 배정받은 티오만큼 추천하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싶어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지역 인재 채용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원마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그동안 교육청에서 한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마고는 국내 유일의 원전 관련 고등학교인 만큼 한수원이 졸업자 전원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이 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 전문 인력 특별 전형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전 KBS나 수산 인더스트리 등 협력사에도 이 전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도내 굴지 기업들이 타시도 학교에는 TO를 배정하면서 지역에 소주한 우리 원마고에는 배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몹시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에 소재한 삼성전자도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도 우리 원마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같은 돈에 있는 이들 기업들이 엉식개조차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0만 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지평부의 잘못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이 추진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보완한 일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 300만 도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